몸과 우주의 리듬을 찾아서 절기보감. 추위가 여는 길 소환. 잔털부터 새끼 발가락 끝까지 매섭게 추운 소환의 절기입니다. 소환은 양력 1월 5일 무렵으로 올해는 1월 6일에 시작됩니다. 24절기의 마지막 두 절기가 소환과 대한이니 이제 절기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맹렬한 추위가 한 해의 끝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소환의 바로 앞절기는 동지였지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해가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동지는 하늘의 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양기가 움트는 절기여서 서서히 따뜻해질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마치 뒤끝 사나운 사람처럼 날은 점점 추워지기만 하니 어찌된 일일까요? 동의보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5월의 하지에는 음기가 생겨나지만 도리어 매우 덥고 11월의 동지에는 양기가 생겨나지만 도리어 춥다. 기가 밑에서 생겨나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이 생겨나면 양이 위로 밀려나서 더 덥고 양이 생겨나면 음이 위로 밀려나서 더 춥다. 저 깊은 곳에 있는 여름의 우물물이 서늘하고 겨울의 우물물이 따뜻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이지요. 동지를 기점으로 노루꼬리만큼씩 길어진 해는 소설과 대설 때 쌓인 눈을 녹여 대지에 머금게 합니다. 그리고 입춘 전 땅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단단히 굳은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싹이 뚫고 나오기 쉽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나 입춘에 냉이가 뿌리를 내리려면 흙의 질감뿐 아니라 따스한 온기도 필요한 법. 따라서 땅은 가득 품었던 한기를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녹아 땅에 스미면서 한기도 동반하게 되는데 봄을 준비하는 땅에 이는 불청객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한기는 이제 땅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흙 안에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기는 밖으로 표출되어 세상을 호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맹렬한 추위, 그것은 땅이 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소한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는 속담이 있는 걸 보면 추위를 꼭 겪어내야 봄이 오는 법이니 달갑지 않은 추위도 반갑게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추위의 시간까지 얼어버린 모양인지 하루는 길어도 너무 길고 추위는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해가 짧고 또 무서운 소한 추위에 야외 활동은 엄두도 못 내니 망상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망상이란 없는 사실을 끝없이 재구성해서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몸의 차원에서 보면 비위에 병이 났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사기가 비위에 있으면 얼굴이 누렇고 트림을 자주 하며 생각이 많아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몸이 무겁고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비위에 병이 나면 생각에 빠지면서 움직이기 싫어지며 망상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 망상이 비위를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비위에 병이 난 것을 기가 맺혔다고 하는데 비위는 수승화강 운동의 중심으로서 물을 불로, 불을 물로 변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장부입니다. 따라서 비위에 병이 나면 기가 적체되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움직임을 멈추면 우리 몸도 움직임을 멈추고 사유도 멈추어 버립니다. 망상을 몸의 차원으로 풀면 망상은 뭉쳐있는 기의 자기 표현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얼음이 매우 두텁고 단단해지게 되니 천자는 관리들에게 명하여 얼음을 채취하게 하고 채취된 얼음을 저장고에 집어넣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겨울을 빨리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백성에게는 종자를 내놓도록 하는 거국적인 이벤트를 시행했는데
봄을 재촉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즉, 음을 가두고 양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이 움직이는 대로 시간이 당겨졌다, 멀어졌다 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전제를 만나게 됩니다. 절기력은 만물은 하나의 기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주의 기로서 이 집안 위에서 사유하는 존재인데 이들에게 때라는 사건은 있지만 정해진 날짜라는 건 없습니다. 기가 공간을 이동하는 것, 그게 곧 변화이고 시간입니다. 존재와 분리된 시공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정해진 달력에 맞춰 국정 운영을 논하지 않고 때, 즉 시령을 만들었습니다. 음양오행의 배치와 순환, 절기와 하루의 길이를 모두 고려하여 시의 적절한 때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봄을 앞둔 추걸, 천자는 얼음을 감추고 씨앗을 꺼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행위는 겨울을 보내고 봄을 드러나게 하는 기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즉 천자는 시간의 활시위를 팽팽히 당겼던 거지요. 한겨울이지만 천자의 달력에 봄은 이미 와 있습니다. 소화는 높이를 가지려고 깊이를 갖는 절기입니다. 이 즈음 다가오는 해에는 때 맞추어 튀어나갈 준비를 해보는 것 잊지 마세요. 동의보감이 전하는 건강 꿀팁. 대한이 소환집에 가서 얼어 죽는 마당이니 설사 애인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자고 꼬드긴다 해도 나가기 싫은 소환. 집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동의보감에 있습니다. 노건상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길 때가 있다. 꼭 무거운 것을 들거나 가벼운 것을 잡고 하루 종일 힘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가한 사람에게서 이 병이 생길 때가 많다. 한가롭게 노는 사람은 몸을 움직여 기력을 쓰는 때가 많지 않고 배불리 먹고 앉아있거나 눕는다. 이렇게 하면 경락이 통하지 않고 혈맥이 막혀 노건상이 생긴다. 그래서 귀한 사람은 겉모습이 즐거워도 마음은 힘이 들고 천한 사람은 마음이 한가해도 겉모습은 힘들어 보인다. 귀한 사람은 아무 때나 욕심을 채우고 금기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며 진수성찬을 먹은 뒤에는 곧바로 드러눕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힘을 써야 하되 너무 필요할 때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영위가 잘 흐르고 혈맥이 고르게 퍼지게 일하는 정도가 좋은 것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지돌이는 조물 먹지 않는 것과 같다.